여러분들 다크웹의 의미를 아십니까? 미스터리 스릴러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친숙할 수 있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인터넷에서는 볼 수 없는 웹세상을 가리킵니다. 웹세상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서피스 웹, 딥 웹, 그리고 다크 웹이죠. 서피스 웹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딥 웹은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웹으로 개인 이메일이나 의료기록, 또 회사의 인트라넷처럼 보호되는 콘텐츠가 해당됩니다. 다크웹은 토르 같은 특수한 웹브라우저만 접근할 수 있는 특수한 웹인데요. 접속자나 서버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덕분에 범죄에 온상이 됐죠. 마약 거래나 살인 청부, 또 스너프 필름 등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미스터리 스릴러 작가들은 최근 다크웹을 소재로 작품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이누즈카 리히토의 소년 A 살인 사건, 또 트렌디한 소재를 도입하기로 유명한 제프리 디버의 고독한 강, CJ 튜저의 The Other People 등이 다크웹을 소재로 한 작품들입니다. 오늘은 초크맨, 불타는 소녀들, 애니가 돌아왔다의 작가 CJ 튜저의 The Other People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광고회사 카피라이터인 게이브는 월요일 저녁 퇴근 시간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고속도로 정체에 걸립니다. 이때 그의 앞차 유리창에 딸 이즈가 나타나죠. 그 순간 게이브에게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는 경찰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내와 딸이 살해당했다는 소식과 함께 말이죠. 그 이후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와 딸은 죽고 살인 혐의까지 쓴 게이브의 생활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딸과 아내의 장례까지 치렀지만 게이브는 고속도로에서 본 딸을 여전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살 직전에 게이브를 살린 사마리아인이 당시의 납치 차량을 찾아주죠. 마침내 게이브는 다크웹에 본거지를 둔 The Other People이라는 조직이 사건에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The Other People은 사고나 고의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가해자를 유족들 대신 처리해주는 조직이었습니다. The Other People의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한 게이브는 아내와 딸의 살해 사건이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이브의 짐작은 정확했습니다. 그의 불행은 그의 젊은 시절 음주운전 사고가 일으킨 나비 효과였던 거죠. 이 소설에는 작은 반전이 세 가지 등장합니다. 게이브가 살해 혐의를 받은 이유는 아내와 딸이 죽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게이브의 딸이 부검의 확인까지 거치며 사망신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소설의 첫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반전 포인트는 게이브와 딸이 고속도로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게 된 이유입니다. 나중에 밝혀지는 이유는 그저 운명의 장난으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반전 포인트는 게이브의 알리바이인데요. 게이브는 평생 동안 매주 월요일에 가족에게도 비밀로 하고 일정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게이브의 이 비밀스러운 일정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었던 거죠. 게이브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망친 인물의 정체를 알아냅니다. 범인의 범행 동기가 독자들의 예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게 이 소설의 가장 큰 반전이죠. 동기는 개인적이고 상식적이고 주관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범인이었다 하더라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더군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잘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점을 얘기했는데 이제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전략은 좋은데 구체적인 정보를 감춘 채 떡밥을 계속 뿌리다 보니까 읽고 있는 독자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는 게 사실 불만이었습니다. 한 번만 읽어도 전체 이야기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는 히가시노 게이고나 마이클 코넬리의 작품과 대조되는 부분인데요. 이 작가의 첫 작품인 초크맨에 대한 기억도 그다지 좋지 않았던 걸 회상해 보면 작가의 필력 부족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플롯을 꼬아놓는 데서 오는 부작용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이브가 맺은 종신계약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들더군요. 게이브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터무니없는 계약 조건을 보고 나니까 현실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이브를 용의자로 몰아넣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생긴 무리수라고 보는데요. 이 작품을 읽은 독자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디아더 피플처럼 복수대행을 소재로 쓰인 작품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조만간 리뷰를 할 혼다데스야의 감염 유희 역시 부정부패 공무원의 신상 정보를 알려주며 살인을 사주하는 사이트를 소재로 하는데 어느 나라나 사정은 비슷한 모양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마지막 지지대인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점점 고조되는 건 하루빨리 바로잡았으면 좋겠네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총기 휴대가 가능해질 경우 지금보다 재판 결과가 훨씬 바람직하게 바뀔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겠습니까?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는 사법부와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CJ 튜더의 디아더 피플을 리뷰했습니다. 읽어본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